의원님들 뵙고 또 김기현 의원도 오신다 하니까 여러 이야기, 좋은 이야기도 듣고 제가 또 갖고 있는 소견이나 그런 또 의문점 그리고 그런 좋은 이야기를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많은 지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국민의힘 중앙회 국방부 부위원장 황광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상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이유성입니다. 오늘 지금 코로나 부정성으로 2년간 쭉 활동하다가 이제 좀 조용해지셨는데 이번에 개원 수사 때가 일어나서 급한 마음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산의 소상공인위원회 김태경입니다. 저는 여러 단체들 지원만 하시고 여기저기 필요한 다 제가 받고 가서 도와드리고 이렇게 지난 5년 동안 하고 지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경남 미래청년 포럼회장 맡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 대표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동기진들과 우리 위원님께 많은 조언을 듣고자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산 스키에서 왔습니다. 애국한 마음으로 오늘 김기현 의원님 한번 만나뵙고 좋은 말씀 한번 듣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먹어보려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집은 북한이고요. 이름은 홍성호입니다. 건축을 하고 있고요. 현재 건축 포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힘 중앙위원 정성태입니다. 지금 그전은 창원시에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노민입니다. 저는 그 문재인 개새끼 집 앞에서 문재인 구속하라고 하다가 수갑을 제 수갑 1호입니다. 팀 김기현 의원님이 국정에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더블당 국회 5마리 이놈들이 양산경찰서장한테 방문해갖고 문재인을 보호하라고 묵시적인 암묵을 했는데 국힘당 의원들 한 명도 이런 걸 안 나타났거든요. 그러고 문재인 집 앞에 100m가 그게 내 국민 땅이지 그게 문재인 집 땅입니까? 왜 수직까지 번개 있는 게 문재인 아직까지도 구속하는데 구속하라고 국힘당 의원들이 한마디 말을 하지 않는데 여기서 분노하고 그걸 좀 거리들고 싶고 그다음 우리가 그 집회할 때 양산시장이 지금 어디 더블당 소속입니까? 새로운 시장이 되고부터 현수막도 철거하고 그러고 화북면 소속 국회의원이 더블당 소속입니까? 우리가 거기서 문재인 수십가지 범죄를 지닌 문재인을 구속하라고 집회를 하는데 양산시장이 더 우리를 탄압하고 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누구한테 하면 제가 포함을 지어줬다고 수갑을 청려해서 한마디 말을 했습니까? 더블당 국회 5마리 이놈들 찾아와서 압력을 했는데 그래서 국힘이 조금 힘을 내갖고 범죄자를 좀 구속시키고 우리가 범죄자를 구속하라고 애국 우파들이 시위하는데 국회의원들이 한 명씩 좀 목소리를 내갖고 지원 좀 해주십시오. 아니면 우리가 왜 국민의힘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부동산 일을 하고 있는 손민영이라는 사람이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나라가 너무 망가지면서 제가 이러다가 나라가 이상해지겠구나 그걸 느끼고 지금 정치적으로 유튜브로 고승국 박사님 유튜브 하는데 팬클럽 총무를 맡으면서 거기서부터 중간에가 계속적으로 국힘당 방송을 해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김기현 의원님 오신다고 해서 입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밀양에서 왔습니다. 밀양에서 홍전 공직에서 지금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저희 와이프고 오늘 이제 많으신 분
경험을 듣고 그렇게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모든 생각도 바쁘실 텐데 한 분 한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존경 김기현 의원님의 큰 뜻에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또 우리 또 하신 말씀도 건네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참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이제부터 오랜 그래서 우리 좋은 말씀 들어보고 그리고 또 아무쪼록 응원해드리고 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드릴까요? 앉아서 소리 잘안 들리니까. 무슨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애국 심정으로 가득 차 계신 분들, 특히 생을 포기하면서 때로는 엄청난 그 고통이 수반되었다. 그런데 수갑 차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고통이 수반되면서도 정말 나를 지키자, 정의를 나를 세우자는 생각까지 이렇게 앞장서시는 동기였습니다. 정말 한편 감개의 모양으로 한편 죄송하기도 하고 좀 더 야무지게 싸워야 되는데 제대로 야무지게 못 싸웠다고 해서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크게 제 목이 사실은 죄송한 게 이렇게 계속 목을 쓰기 때문에 큰 목.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점들에 좀 이렇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마음도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고요. 우리 회장님께서 오늘 정말 외국 동지들이 함께 그 얼굴 한번 보고서 말씀 나누고 싶다는 그런 제안을 주셔서 마침 제가 또 양산을 방문하는 틈에 여기 있었다고 했는데 머리 창원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경주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하면서 먼저 많이 참여해 주셔서 큰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많이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답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 보면 건의하신 부분도 계시겠지만 또 때로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잘 못 알고 있거나 충분한 설명이 안 돼서 정보가 없는 분도 계실 것 같다 보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답변을 드리기 좋겠다는 말씀을 정정해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그 싸워서 오늘까지 저는 맨손으로 싸워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4년 전에 문재인이가 김건희를 죽이려고 청와대 8개 부서가 작심하고 달게 들어가지고 총괄 지휘하면서 김건희에게 영장을 39번 신청을 했습니다. 뭐 압수수색 영장, 체포 영장, 구속 영장 39번 신청을 했는데 그 결과 김건희에게는 아무 혐의가 살릴 수 없어서 김건희는 무혐의가 되고 거꾸로 문재인이 나쁜 짓이 들통이 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과정을 겪어온 사람입니다. 수갑 찼다고 해서 저는 수갑 찬 정도를 지역 바로 입구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싸워왔던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원내대표로 되어간 다음에 작년 1년 여러분 돌아보시면 제가 얼마나 치열하게 앞장서 싸웠는지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목숨 걸고 싸우고 매일매일 붙잡았고 입실험에서도 제가 지지도 않았고 협상에서도 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국회 투쟁에서도 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자기들이 법사위도 결국은 법사위 현장을 민주당이 차지하겠다는 제가 악하게 싸워서 우리 국민의힘이 가지기로 그때 합의를 봤는데 생각해보시면 만약 그때 그 법사위 현장을 우리가 합의를 가져오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특검 통과시키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해줄 겁니다. 우리가 법사위 현장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저지되고 있는데 저는 싸웠던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도 김기현 검색해 보시면 김기현이 뭐 얼마나 민주당한테 욕을 많이 먹고 있는지 보시면 합니다. 다음 가서 김기현 검색해 보면 댓글 보면 김기현이 죽이려고 온통나게 욕을 퍼부어놨습니다. 아마 지난 주말 같은데 그 TV조선에서 9시 뉴스에 제 말이 나간 게 있는데 민주당이 아주 나쁜 사람들 같고 못된 사람들이라고 제가 했는 말 그대로 다 그게 나갔어요. 문재인 니부터 제가 다 나쁜 놈이라 했더니 그게 민주당에서 제가 말하고 난 다음에 민주당에서 대변인 성명이 나왔는데
김기현이 입에서 오물을 못 튀고 있다는데 정말 오물 튀는 게 아니라 정말 똥물 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웃긴 놈들이 아니 그런데 저는 싸워봤던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전략적으로 싸워서 국민들 중도에 있는 사람들 포함해서 우리 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비록 적군에 있다고 양심이 찔리는 세력들 그 사람들이 뜨끔해가지고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쓰면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어떤 때는 물러서면서 강약 조절하면서 이렇게 싸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제가 이 양산 오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파이낸셜 포트뱅이라는 거기에서 인터넷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지금 이태원이 사고 생겨난 다음에 국민의힘이 이 대응하는 것이 예전에 촛불 나왔는데 대응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기사를 써놨습니다. 또는 제 이름도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예전에는 우리가 무조건 그냥 뭐 밀리기만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먼저 치기도 하고 치고 빠지기도 하면서 훨씬 더 전략적으로 예전보다 좀 세련되어 있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했냐? 좀 표현이 그냥 우리끼리 그냥 표현하면 한 놈만 표현된다. 자기들 논리는 좌파 진영의 논리는 약한 고리라고 흔히 표현합니다. 약한 고리를 건드리면 여러 개 건들 필요 없이 하나 집중해서 약한 고리를 건드리면 그 조직이 무너진다. 그런 자기들이 그 공격의 논리가 있는데 똑같은 생각이 약한 고리가 이재명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공격하면 저쪽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재명 진상조사, 이재명 비리 진상조사 그 특위를 제가 제 손으로 만들었고 제가 그걸 총괄 지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 추석 때 하천 대유하세요라고 하는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왜 유행어가 되었느냐? 추석 한 보름 전에 제가 그 특위를 만들어서 띄우면서 제가 첫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비리가 심각하다. 그 진상조사하는 그 위원 특위를 만들고 내가 그 총괄 지휘하겠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놓고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제 표현이 백드롭이라고 하는 단순하게 그게 뭘 붙였냐면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라고 붙였습니다. 뉴스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그 논문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뭘 붙일까요? 지금들이 묻기에 쟤들이 다섯 누구 겁니까? 했던 생각이 나서 나쁜 놈들 이번에 너희들이랑 맛 좀 봐라 그래서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라고 쓰면서 화천대유가 뭐지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재명과 화천대유 연결되고 그 나쁜 부정부패 비리 덩어리다 이게 인식이 되었던 것이 작년 추석입니다. 그러면서 1년 내내 그거 가지고서 싸워왔고 그것이 결국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커다란 비리의 의혹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서 대통령 선거에 저는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과 계속 하는데 이낙연에 대해서 전혀 제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저걸 갈라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재명 계속 공격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소고발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아직 고소고발 해결 안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 고소고발 당했느냐? 이재명이가 종합 비리백화점이다 제가 그랬더니 고발했습니다. 허위사실이라고. 그 당시에 우리가 수사권도 없잖아요. 지금은 많이 밝혀져 있지만 그때 밝혀져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수사할 권한도 없고 그 피해자들 접근도 안 되는데 우리가 뭐 집권한다고 전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겁나서 도망가는 권력이 무서우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거는 내가 책임지고 치워나가겠다 생각해서 제가 작심을 하고 종합 비리백화점이라고 했더니 얼마 전에 저를 고발하고 또 그 다음에 유동규가 측근이라고 했더니 또 그게 허위사실이라고 또 고발을 했습니다. 유동규라는 사람이 측근 무슨 그 측근 아니다. 이재명이 자기 발언입니다. 측근이라는 건 적어도 정진상이나 김영희 정도가 돼야 측근이지 유동규가 무슨 측근이냐 라면서 허위사실이라고 저를 고발했습니다. 그 당시 유동규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름도 모르시잖아요. 저도 그 사람 아직도 얼굴도 못 봤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핵심 꼬리 같아서 거기다 측근이라고 했더니 그게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했는데 요즘 보니까 확실히 측근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하고 거기다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제가 하도 그렇게 공격해야 되니까 또 뭘로 하냐면 제가 이재명이 간접살인자라고 제가 공격했습니다. 제 육성으로 그것도 뒤에 현수막도 걸어놓고 그것도 어디는 검찰청, 대검찰청 청사 앞에 가가지고 기자들 불러놓고 마이크 대고 기자를 하면서 뒤에 현수막 걸어놓고 거기다가 간접살인자 책임져라고 해서 이재명 간접살인자. 그랬더니 이재명이가 그것도 허위사실이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사람을 죽인 죄 없다는 거죠. 무슨 소리? 자기 사람 때문에 자기 때문에 지금 4명이나 죽었지 않습니까? 조사받다가 뭐 처장도 죽고 뭐 본부장도 죽었는데 뭐 자살했다고 합니다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만 그거 목숨 끊고 싶어서 끊었겠습니까? 자살했다고 우리 자살했다고 그것도 사실 의심이 돼요. 자살했다고 안 봅니다. 그것도 의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든 자살했다 스스로 죽었다 치자 이거죠. 그러더라도 그 죽고 싶어 죽겠습니까? 이재명 때문에 죽은 거예요. 지가 책임 있죠. 근데 문상도 안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그래서 당신이 무슨 인간이냐, 정치인이 되기 전에 인간부터 되라 그러면서 당신이 간접살인자를 했더니 그것도 허위사실을 고발했습니다. 제가 그 7번이나 고소고발당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아직 변호인에 있는 계십니다. 제가 변호사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라 공격하든 이 판사 출신, 변호사 출신 아니면 이거 변호사 쓸 때까지 다 돈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돈 많이 달게 정치하는 사람한테. 근데 돈 준다 해결도 안 돼. 왜냐하면 변호사가 자기만큼 더 잘하는 변호사가 없잖아요. 내가 돈 들어가니까 나는 내가 싸울 것이다. 내가 문재인이랑 싸워서 이겼는데 니 같은 건 어디겠냐. 문재인이 저기 뭐 총체적으로 다 달려들어가지고 김기현이 죽이려면 내가 안 죽는 사람인데 니 같은 건 내가 뭐 어디겠냐고 제가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는 무혐의 돼 있고 일부는 계속 지금 답변서 내만졌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대통령에서 뭐 어디겠냐. 저는 태평양가 빨리 죽으려고 생각했거든요. 이거 뭐 살아있으면 이게 살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전 나쁜 놈들 10개월 보라고 그래서 제가 싸웠는데 하여간 그래서 제가 앞장 싸웠더니 작년 9월달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검색해보면 김기현 위기 안치에서 넣으면 뭐가 나오냐. 작년 9월달에 이제 내가 하도 지금 공개가 되니까 이재명이가 그 공개회의 석상에서 마이크에 발언을 했습니다. 김건희를 봉고파직한 다음에 남북 섬에 위기 안치하겠다. 이렇게 발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봉고파직이라는 게 조선시대에 관직을 뺏고 창구를 봉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재산 다 몰수하고 관직에서 내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관직도 빼앗고 재산도 몰수하고 그 다음에 위리안치가 뭐냐면 독방수감입니다. 독방수감. 요즘 말로 치면 그게 조선시대 귀향을 보낼 때 귀향을 보내도 너 저 독일도 가서 살아, 너는 제주도 가서 살아라 이게 아니고 독일도가 제주도로 보낸 다음에 그 주변에 가실때 그걸 쳐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고 지 혼자만 딱 살, 지 혼자만 거기서 뭐 죽든 살든 지가 알아서 살라고 땅에 가시도로 사는 삶을 못 들어가게 만드는 그게 위대한 지형입니다. 귀향 중에서 가장 나쁜 형이죠. 감옥 보내는 게 독방수감인 겁니다. 그렇게 위대한 지형을 하고 그것도 보내는 거 독일도도 아니고 저기 제주도도 아니고 남극섬이에요. 남극섬에 얼마나 제가 얄미웠으면 김건희를 봉고파직한 다음에 남북섬에 위안치하겠다 이렇게 했겠냐. 그래서 제가 그 말 그 다음날 제가 의원총회에서 제가 발언한 말이 있습니다. 어저께 이재명이가 내가 맵다고 남북섬에다가 나를 위안치는데 내가 빠삐용처럼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꽉 웃었는데 무슨 말이냐.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지 상대방이 싸워본다고 해서 주춤거리거나 비겁하게 도망가거나 하면 나는 그건 죽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싸우면 더 세게 싸워야 된다. 지금도 그래 제가 앞장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싸우다 보니까 목도 많이 가고 지금 그러십니다. 그런데 말씀 좀 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다음 총선에서 이기는 데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태원에서 일어난 이 아픈 사건들 이게 사실 대통령이 뭐 책임져야 될 일이냐.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든 그 부분을 책임 있는 부분들은 규명해서 내야 되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또 촛불 들고 나와가지고 뭐 대통령 물러가라고 하기에 오늘 제가 오면서 차 안에서 글을 써서 보내서 지금 뉴스에 이형 검색한 막 오릅니다. 촛불 가지고 더 이상 촛불을 촛불 호소인들 돼가지고 그 장면들 치지 말라고 죽음을 가지고 정치의 그런 그 희생 제물로 삼 당신들은
대역주행이라고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 내가 반드시 당신들 건강하겠다 심판 물을 것이라고 제가 글을 써놓았더니 김기현이가 못된 놈이라고 난리로 쓰인다마는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누구를 똑같이 세월하고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정도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앞장서 싸울 사람이 대통령이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앞장서 싸웁니다. 저도 사실 좀 선수도 좀 되고 그리고 광역시장도 하고 그리고 나이가 이제 60대 중반이 됐는데 뭐 우아하게 폼나게 살고 싶은데 폼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래갖고는 분통이 터져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화가 나서 여기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각자 가지고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겨야 된다. 내년 총선에서 못 이기면 그럼 끝입니다. 다음에 무슨 제재로 우리가 다음 대선을 창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제 목숨 걸고 앞짝에 싸울 겁니다. 어차피 뭐 지옥 문 앞에까지 갔다 왔는데 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봐야 막 그냥 죽은 거 번제니까 밑째 번제니까 야무지게 싸울 겁니다. 근데 김기현을 믿고 여러분 따라왔으면 좋겠다. 제가 싸운 데는 전부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선거도 이겼고 지방선거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다음 청소도 제가 아까 싸워서 이길 테니까 한번 김기현을 믿고 한번 따라오시면 제가 품질을 책임지고 보장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뭐 놈들은 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예전 메가더 장군 동상음센터 할 그 시절부터 집회 댕기다가 결국 중풍 맞아가지고 이렇게 짝대기 짚고 댕깁니다. 저는 지금 우리 의원님한테 이 원내대표 하시면서 엄청난 수고를 하셨다는 내용, 지금도 고생하고 계신다는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반 이상이라 생각합니다. 직접 오늘처럼 이런 이야기를 못 들으면 그런 거 이해하고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의원님이 제일 중시하시는 시장 자리를 이놈들 장난에 이해해가지고 뺏기지 않습니까? 부정선거의 제1타자란 말입니다. 그 1타자면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왜 지금 현재 국회의원 배지를 다시고 그 뒤로부터 부정선거 관련된 말씀은 전혀 안 하는지, 그 다음에 또 우리 현재 지금 뭐 나름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부정선거 이야기, 5.18 이야기, 세월내 이야기 하면 역적이래가지고 다 모가지 되는 그런 형국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앞으로 선관위 조사 안 하면 다음 선거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80석을 차지하더라도 지금 선관위 자체를 조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은 제일 피해 당사자인데 왜 지금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는 활동하시는,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요걸 의아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래서 고관계를 뭐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이야기가 상당히 쉽겠습니다. 몇 분 말씀 듣고 한꺼번에 예. 현실일 것 같습니다. 예. 3시는 나가야 돼서 또 서울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 저는 뭐 나이는 제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원래 80인자 몇 달 하시면 82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실상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광화문에 갈 때는 목숨을 내놓고 갑니다. 뭐 어차피 살망도 살았고요. 나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 보면 과연 저도 한국힘당 진성당원입니다. 진성당원인데 알아주는지 모르지 그건 뭐 알아달라고 나가는 건 아닌데 지금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실 윤 정부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랫께도 9월 20일 날 발제시간 했지요. 나경원 의장하고 이인재 의원님하고 오시더만요. 서울에서 내가 유튜브 봤는데 이거는 뭐 발제시간 했지만 한 200명 모여가지고 아마 청와대에도 비서관 한 사람 나왔는데 그냥 그 전국 조직을 만드는 것 같더만요. 근데 참 답답해요. 한국힘당이 답답합니다. 저도 당원이지만은 진짜 나서 싸운 사람도 없고 또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5.18 가가지고 임해 행진곡이 뭡니까? 예? 아시죠? 임해 행진곡이 뭡니까?
그리고 문재인이가 딱 들어서고 나서 원전 제가 바로 오셨다 아닙니까? 들어서고 나서 대통령 되는 며칠 돼도 안 해가지고 드시면서 하시죠. 예, 말씀 계속 하시죠. 그 바로 없어요 하는데 윤태 형태서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잘 못하는지 잘 아는지 모르시지만 여러분 다 계시니까 대통령만 바뀌지 정권 나기까지 못 뺏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에. 그러고 이렇게 요즘 앞서 보니까네 요번에 보니 그 청와대 아니고 용산에 그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민경이 아시죠? 부정선거 현재 국회의원 부정선거가 65명이더만요. 65명 가짜 국회의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힘당에 한마디로 그 동시에 얘기했지만은 그 부정선거라 말 안 하고 거기에 뭐 170석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거의 지금 그러고 이거 뭐 이 부정이 있다 부정선거라 하는 건 국민이 지금 한 60% 이상은 다 알 겁니다. 막 의원님이 설명 안 하시도. 근데 한국힘당에서 전혀 대비도 안 하고 제가 이제 우리 국회의원이 윤영석인데 윤영석이하고도 자주 만납니다. 만나고 서울도 자주 갔고 갈 때마다 전에 선거 때도 사전 투표하고 개표하는 거 전자개표 이거 없애라. 이거 안 없애면 투표하고 투표 이기고 개표 진다고 그만큼을 얘기했습니다. 졌거든요 그때. 저 다 뺏겼다니까. 그리고 가짜 투표 그때 그 가짜 투표 부정 투표가 없었으면은 한국힘당에 절반 이상은 가져옵니다 표를.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정 투표 말을 한국힘당이 전혀 꺼내는 거 아무도 소리 보지 못해서 유튜브도 못 들어봤고 언론도 못 들어봤고 그리고 저희 생각에 이렇습니다. 언론도 아직 못 잡았고 경찰도 100% 못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대가리만 바꿔졌지요. 군도 그렇게 지금 검찰이 조금 잡혔다 우리 생각입니다. 검찰 조금 잡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현재 구석구석이 자빨이 얼마나 낀 게 있습니까? 양파꾼 아니고 구석구석이 다 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 학교, 일반 직장 전부 구석구석에 깔려 있으니까 마음대로 물론 우리가 빨리 못하는 한데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제일 먼저 할 게 이 부정투표, 부정선거 저거부터 아직 잡으면 국회의원 한 5, 60명은 뭐가 있을 수 있답니다. 근데 전혀 그걸 안 하고 내 대가리, 그리고 선거, 지금 법이 있습니까? 판사, 김 의원님도 판사 출신 아닙니까? 지금 현재 법이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수완박이랑 저끼리 못하다가 막 동맹 두드리고 법이라고 하고 또 그러고 한국힘당 거 따라가지고 이런 게 좀 정리가 좀 되었으면 싶고요. 어떻게 보면 진짜 답답하고 우리가 볼 때요. 올라가면 전부 우리 서울 갈 때요. 몇 년 조시 다니면 전부 지동 쓰고 갑니다. 우리가 휴게소에서 만납니다. 정광훈이 돈 받고 가는 사람이 가거든요. 이거 누가 돈 주는데? 누가 돈 주겠습니까? 전부 개인 돈에 갑니다. 이 동생은 서울 박 대통령, 대구 박 대통령 전에 전번에 할 때 시장이 좌빨 아닙니까? 박 대통령 생각 없애가지고 공무원만 할 때 7개월 동안 텍스 쳐놔놓고 잔음을 가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물론 위에 정치하신 분들이 구석구석이 다 모르시겠지만은 우리 국민 심정이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좀 헤아리셔가지고 위에 물론 우리 또 동생 하나는 저번에 윤석열 후보 왔을 때 근로사가 준 것도 있어요. 물론 자기가 받아가 이러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은 근데 참 국민들 답답한데 시원하기는 뭐해도 어느 정도라도 해주면 되는데 한 개도 못 잡으니까 문재인이도 해야죠. 그리고 이재명이 개입딱 하는 건 지금은 초등학생도 알깁니다. 너무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자기 가정부터 해가지고 엉망진창 아닙니까? 그런 건 다 지금 내 수공 안 나온다 해도 다 압니다. 알기 때문에 좀 큰 너거리라도 문재인을 잡혔던가 이재명을 잡혔던가 이게 좀 해주시면 됐긴데 우리 국민의힘 힘에서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전부 다 답답해가 이렇게 모이는 것 같습니다. 좀 앞으로 좀 해주시죠. 예,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그때 난리지기 때 우리가 같이 앞에 가서 했어요. 김기현 시장님 장모님 뭐 있냐 하고 우리가 그 앞에서 대모하고 그래 했거든요. 우리 산도 우리 많이 올랐어요. 갔어요.
저는 정원사도 했어요. 민노총을 싸웠어요. 그 말이 뭔지 그 이재명 민노총이 나리라순도 앞에 와 있었거든요. 저는 정원사 그 앞에 가서 싸웠어요. 민노총하고. 김기현 시장님은 잘못된 게 있느냐. 너희들이 나라를 엉망하게 만든다. 집에 가거라. 일하러 가라. 너희들이. 근데 너희들이 하고 글쎄 이제 우리가 싸우고 몸소 싸웠습니다. 저희들. 김기현 시장님 그걸 할 때 우리 계속 가서 싸웠어요. 그래서 싸우고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지금 중도 보수를 잡으시려고 전술 전략이 국민의힘에서는 중도를 끌어들이려고 이제 그런 전술 전략이 있더라고요. 그래 저희들이 봤을 때는 중도를 끌어오기가 그 중도라는 것은 절대 보수가 아닐 것 같은데 그 중도는 위에도 자기 이념들은 저쪽 좌파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당에서는 그 중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 우리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도 아닌 것이 저것도 아닌 것이 그 중도를 끌어올라다 보니까 이 편도 못 들고 저 편도 못 들고 이렇더라고요. 국민의힘당에서는. 그래 저희들이 볼 때는 중도들은 생각 이념은 절대 저 좌쪽에 가 있습니다. 절대 안 옵니다. 우파 쪽으로 중도들은요. 중도는 절대 좌파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당에서는 그 중도를 끌어요. 여기서는 부정선거도 없다. 5.18도 아니다. 뭐 그것도 세월호도 아니다. 막 하면서 어리벙벙하니까 우리들을 볼 때는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전략 전술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똑똑하게 부러지게 일을 안 하시더라고. 국민의힘당에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중도는 절대 이념은 좌쪽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끌어들이려 하다가 자,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를 오치는 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박정희 묘소를 참배하시는 바람에 험아무고 하시는 건 모르겠지만 참배하시는 바람에 이제 이래 우리 보수가 윤석열 대통령을 많이 응원을 하세요. 그전에는 피 하고 이랬거든요. 뭐 잘하는 게 뭐 있노? 윤석열 대통령 똑바로 하도 못하는 게 계산하고 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보수 쪽에서야.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힘을 내서 그랬는지 몰라도 박정희 대통령 모소에 갔은 바람에 이제 전다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었어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치고 나가고 이제 이러시거든요. 그러고 뭐 그거는 이제 그래 내가 있고 저희들이 볼 때는 전략 전술이 중도를 끌어들이라 하니까 자꾸 이제 기미하여 하시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국민의힘 한 꼬라지가 절딱하고 다 욕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갔다 오시는 바람에 이제 많이 돌아서짓고 이제 그거는 이제 그래 끝나는 거고 이태원 있지 이번에 사고에 이태원 사고는 제가 봤을 때는 조작입니다. 그거를 깊이 파헤치가 세월호 매체로 자기들이 조작한 것 같아요. 그거를 깊이 파헤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를 국민의힘당에서 좀 깊이 파헤치면 미륵 캔 사람들 있죠. 그분들이 되게 의심스럽거든요. 그분들은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네. 그러면은 완전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미륵 캔 사람들. 저는 사실은 국힘에 대해서 사실 불만이 되게 많았는데 어린 말씀도 참 고맙습니다. 어린이 노고에 대해서 대단히 존경스럽고 고맙습니다. 왜 국힘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냐면 그냥 사실은 어떤 제가 피상적으로 보기로는 그냥 자기 기득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냥 복지부동처럼 어떤 자기 피해를 안 입으려고 특히 뭡니까? 지금 저 양산시장이 더블당입니까? 지금 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문재인 집 앞에서 시위하는데 현수막하고 화분면에서 와서 철거하고 이럴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할 때 선거에 막 뛰어다니겠는데 다음 선거 나오면은 나는 낙수운동에 제일 먼저 났을 겁니다. 지금 시장. 나는 지금 시장이 더블당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화산에 우리 여기 양산 이쪽 편에 물론 저쪽 편은 김두관이가 이쪽 편에 국회의원도 더블당보다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요. 왜냐하면 문재인은 수십 가지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제 목표는 물론 미래의 사기인 이재명을 구속하는 것도 있지만은
문재인이 그 수십 가지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 새끼가 아직까지도 전직이라는 민명하에 수십억의 내 세금을 낭비하고 그러고. 그런데 이 데모를 하면 어떤 사람이 와서 야 점잖하게 해야지 데모를 하면 나는 그 말리는 국힘에 관련된 사람들이 미끌라고 사실은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정치라 그런 건 전쟁 아닙니까? 전쟁이라 그런 거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집중 타격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이름을 잡고 이재명을 잡아야 되는데 저는 요 양산이니까 문재인을 잡아야 되는데 문재인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해야 되는데 마치 시위 데모하면은 국힘당 내에서 극우라고 호도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힘의 힘이 사실 입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뭐 왕국을 밀고 당기고 여러 가지 정치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공감이 되고 고맙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양산에서 문재인 집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은 오직 목표가 하나입니다. 문재인 저놈 잡아놓는 거. 그렇지. 김정숙 저 옥도동령 잡아놓는 거. 그걸 안 했으면 해주면 저는 안 했습니까? 국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어떤 참 소개 좀 시켜요. 저기 안에 계신 분이 우리 저와 같이 일하고 울산시의 시의원 박은섭 시의원인데요. 그래서 남부에 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양산하니까 같이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 이런 많이 관심 가지고 좀 기원해주면 좋겠고요.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이기려면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리 없는 화합. 이런 말이 잘 안 돼. 고함인데 고함이 어떻게 소리가 없냐? 근데 그거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리스마 그러면 엄청 강하고 센 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부드러움이 들어가야 됩니다. 부드러움과 카리스마가 같이 공존하고 고함을 지르는데 그것이 부드러움 조용하게 고함을 지르고 이거 두 개가 양자가 양립이 안 될 것 같은 데서는 양자가 양립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저는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통령 선거도 내가 그렇게 앞서서 싸웠지만 저 국민의힘 저 원내대표는 완전히 싸움 딱이야. 쟤는 뭐 뭐든지 막 반대만 해. 라는 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부드러운 카리스마라는 거예요. 싸울 건 싸우되 국민들이 볼 때는 쟤는 무조건 반대만 해. 아니 쟤는 보기 싫어 이게 아니고 쟤는 착한 사람인데 쟤가 저렇게 말하면 뭐 이유가 있겠네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거. 그게 우리가 지금 써야 될 전략입니다. 말씀하신 게 다 연결된 말씀이라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발당한 거 말고도요. 국회 징계도 받았습니다. 21대 국회 들어가서 대한민국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국회 본회의 직상정해가지고요. 21대 국회 단 한 명의 국회의원 징계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김기현 혼자 징계받았습니다. 무슨 죄명으로 징계받은지 아세요? 검수완박법 그거 반대한다고 징계받았습니다. 그리 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검수완박법을 그거 이런 법이 어디냐고 제가 법사위원장 한겨울에 가가지고 의자가 법사위원장 자리가 좀 비어있게 좀 앉았더니 앉았다고 제일 징계를 했습니다. 제가 막 주먹으로 때렸습니까? 아니면 뭐 돌을 던졌습니까? 거기서 사람 멱살 잡았습니까? 동영상이 다 그대로 있으니까. 아니 법을 만드시는데 그 법이 있습니까? 아니 가들이 저거 만드는데 뭐 저거 만들어요. 국회니까 법이 저거 만들고 아까 말씀하신 저거 만들어 법인데 뭐.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그 잘라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180 가까이 되잖아. 정기 서명해가지고 마음대로 안 된다. 국회 본회의에 윤리도 안 거치고 본회의 직회부 해가지고 징계를 한 사람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 딱 한 명 있습니다. 김건희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제가 얄미웠겠냐. 제가 말씀드린 정말은 하여간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태클로 자기들 넘어뜨리게 하는데 국민들에게 입상은 안 되니 저거 참 골치 아프잖아. 저걸 짜고 싶은 거예요. 저게 없으면 그러면 뭐 자기들 될 것 같은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왜 김기현 징계했는데 물어봤어. 물어보기에 연락이 왔어. 그때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 안 되면 장관 임명이 안 됩니다. 그 정부가 출범이 안 되니 한덕수 그러니까 임명이 돼야 장관 임명이 됐지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관이 임명이 안 되고 정부가 구성이 안 되는 상태인데 그거 빨리 처리해달라 했더니 민주당이 안 해주면 우리가 방법이 없잖아요. 의석도 안 되고 의장도 저쪽인데 그러다가 자기들로 여론이 떠밀리니까 한덕수 총리안을 인준해줄게. 그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뭔데 그랬더니 김기현을 징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 원내대표 그 당시 권성동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 뭐 말을 더듬더듬하면서 참뭐 어쩌고저쩌고 뭐 했는데 무슨 일인데 뭐 얘기해봐라. 그러면 참 얘기가 좀 못한데 이러면서 한덕수 처리한 동해 인명을 처리해 주겠다는데 그 대신에 김길이 징계를 처리하자 그런다. 이거 참 남찬해 그러는데 내가 1초도 주지 않았습니다. 야, 그거 같이 상대해라 그래라. 내가 밟히고 내가 죽어서 윤석열 정부가 출마한다고 해야지. 내가 뭐 국경 빼시다는 게 목적이냐.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게 내 목적이지. 김건희 밟고 가라 그래라. 그랬더니 자기는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저쪽에서 공개 사과를 하면 그러면 없는 걸 한다 그러길래 야 미쳤냐. 내가 지한테 사과를 받아야 지가 내한테 사과를 받아. 미친 새끼 지라고 한다는데 그랬지. 그 대신 내가 할 말 있다. 국회 본회의석상에 내가 분명히 내 입장을 밝히겠다 하고 상정하라고 그랬어. 실제 상정했어. 그래서 자기들이 나를 징계를 했거든요. 제일 무거운 징계가 제명이고 그 다음에 출석 등기 30일, 최대 30일 하거든요. 출석 두 번째 센 출석 등기 30일 징계 처분을 했어. 내가 그거 하기 전에 내가 단상에 유튜브에 올라가 다 나와 있습니다. 김건희 뭐라 그런 줄 알았어요? 올라가가지고 야 어째 짜게 출석 등기 30일이 뭐냐? 제명해라. 난 제명해라. 근데 당신들 역사에 죄를 될 거야. 나는 당신들 앞에 절대로 무릎 꿇지 않아. 나는 서서 죽을지언정 무릎 꿇고 살지 않는다. 그 제 말입니다. 보세요. 김경희는 무릎 꿇고 살지 않는다. 서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던 말이 그 영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말해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싸우는 방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싸울 것이냐. 그러니까 무작정 안 된다고 들이받아 우리가 소수당인데 방법이 있습니까? 법을 아까 뭐 거기 전자투표 안 하고 법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법률 우리가 법률을 바꿀 방법이 있어요. 지금 부정선거는 아니 근데 우리가 법률을 바꿀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제대로 우리가 총선에서 이겨야 법률을 바꾸죠.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안 되면 군을 풀더라도 군을 풀어가 됩니까? 아니, 군을 풀어가 뭘 제거가 됩니까? 군은 저렇게 자기들이 그 옛날 대한민국 출산을 부르면 다 잘라버리고 정치 부리면 다 앉혀주는데 제가 지난번에 제가 국방위 소속인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목이 아픈데 지금 14번씩 하도 열이 나서 국방위 소속인데 총선이 부정선거 하면 바뀌어서 총선이 부정선거 또 하면 제가 뭐라 그랬냐면 뺏기는 거지. 또 뺏기는 거지. 정치군인들이 너무 많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사실 정치군인들이 많다는 말 하기 싫어서 속으로는 무슨 똥별이 이래 많냐고 싶었어요. 니들이 막 장군이 새끼들 니들 똥별이지 이 새끼들 소리도 안 되는 것들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니들이 살살필가 네가 춤살리는데 관심이 있지 대한민국 시기에 관심 있었냐? 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저는 군 장교 출신입니다. 아들놈도 다 병역 다 마쳤고요. 정상적으로 다 병생활 다 마쳤습니다. 저는 어느 면에서 저는 내가 스스로 도덕적인 의무를 다해왔던 사람인데 니들 그렇게 이 새끼들 네가 무슨 잘못냐라고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똥배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치군인들이 너무 많다 그랬는데 아니 군인들이 말 들어요. 그러면 지금 저 이번에 경찰 대만 경찰들은 그 전부 다 경제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볼 때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계속 반대만 하고 뭐 뒷다리만 돈다 이런 방식이 되기 시작하면 그게 메신저가 먹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중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도 우리 당 대표 나오고 있다는 분에 자기는 중도에 거치기 고수하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보면서 웃기는 소리 하나 하는데 지 집도 없는 주제에 무슨 중도를 가냐? 지 집도 못 지키는 주제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누구라고 말씀나요? 머리 결이가 좀 남이라 우리 당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니 우리 당에 와가지고 지가 뭐 봉사한 적이 있나? 우리 당 뭐 욕했던 사람이 갑자기 들어가고 내가 죽이나했다 그러면 그 말도 그게요. 말이 됩니까 그래? 그게 아니고 우리가 바빠지고 그래요. 양산에도 그런 이원이 있어요. 나도 중간에 앞에서 그 뒹굴었던 사람인데 지가 중간에 내가 뒹굴 때 형 뒹굴 때 컵배를 내밀었으니까 우리 욕했잖아. 그 우리가 중간에 앞에 대구하고 그 용산에 가서 용산에 광군에 가서 과음 지를 때 그 사람들 뭐라고 해서 우리 뭐 비난했잖아. 그 또라이라고. 맞잖아요. 난 거기서 내가 뒹굴었던 사람이에요. 뒹굴었던 사람. 그 앞에 우리 연설도 했잖아. 마이크 갖고 연설 태우는 사람이잖아. 이게 그런데 아까 중도 말씀하셨는데 내 집을 튼튼하게 해놓고 중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집을 튼튼하게 하면 우리 기둥을 잘 세워야지. 그래서 김건희 같이 이 당을
목숨 걸고 지켜왔던 사람, 네. 내가 죽더라도 대한민국을 건지고 죽겠다는 각오를 가진 사람을 대표 기둥을 세워놓고, 예, 맞습니다. 그래 그 집을 내가 세우겠다 이 말이야. 근데 혼자서 우리 집만 세우면 안 되잖아. 좀 넓혀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이기지. 그러니까 기둥을 세워놓고 살살 달려서 붙여야 돼. 살을 붙여야 돼. 그러니까 뭐 뼈만 있으면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살도 있어야 사람이 살죠. 일단 뼈는 대표를 세우는 거고 살 붙이는 건 사람들 붙여야 돼. 그래 중도를 우리가 지향한다는 것은 뼈대 없이 가는 건 안 되고 뼈대를 세워놓고 붙여간다. 그것은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부정스러운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그분의 많은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지금 우리가 매우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여당이 됐잖아요. 우리가 이제 선관위 사무총장도 우리가 이제 임명할 수 있게 되고 선관위원들도 우리가 임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숫자가 많아집니다. 이제는. 그러니 이제는 그걸 우리 편으로 안고 가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적어도 역사까지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나쁜 짓을 안 하니까. 그 아까 말씀 주셨는데 그 투표할 때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 그래프 그 막대 그래프로 넣어야지 왜 그걸 그 QR 코드 넣냐 가지고 제가 선관위 불러서 막 따졌는데요. 안 믿겨. 씨알도 안 먹힙니다. 저도 그 한번 부정수를 가지고 올라가면 씨알도 안 먹히는 게 왜냐 우리가 여당이니까 저도 우리만 안 됐지. 이제는 우리가 여당이잖아요. 우리가 여당인데 그러니까 다음에 선거에서 뭐 부정선거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제 우리가 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우리가 바보 덩치니까 제가 선거를 몇 번 치는데 바보 덩치가 아니잖아요. 제가 근데 우리는 혼자서 안 되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래 안 하셔도 되고 그건 염려하지 마시고 제가 그제 속거리 투표할 때 기억나세요? 네. 속거리 투표하는 그날 빨리 시간 3시간인데 5분에 갑니다. 속거리 투표할 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밤에 첫날 밤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선관위 쳐들어갔습니다. 그래 그때 TV에 막 나갔습니다. 제가 그때 어디 있었냐면 제가 저기 포항에 가서 선거 지원하고 있었는데 뭐 이상한 사람들이 현장에 생긴다고 그 전에 제가 선관위 불러가지고 투표 시간 연장해라. 그래가 3시간 더 연장한 거 기억나시죠? 그거 제가 불러가서 선관위 사무총장 불러놓고 책상을 쳐가면서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공무원이냐고. 아니 투표하겠다니 투표를 못하는 6시 마감하는 게 어디냐고. 그럴 때 길을 따라하면서 저 안에 그 사람들이 투표가 나오냐고 말이지. 포함 지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3시간 연장해 놓은 겁니다. 제가요 얼마나 싸운 줄 아세요? 그런데 그래 해갖고도 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에 있다가 다른 뉴스가 좀 너무 취소하고 저 올라가면서 선관위 사무총장보고 내 방 가라. 내가 용서 좀 했다 그랬더니 가서 보고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총장도 안 왔어. 자기는 선거 중이라서 입장을 안 차고 차장하고 실장 국장을 보내왔더라고. 막 눈물에 근데 전 진짜 기억해. 그 차장이라는 분이 헛된 놈이에요. 지가 다음에 총장 하려고 작심하고 있는 저쪽 편 사람이야. 내 바로 옆에 앉아 그 옆에 실장 국장이 앉는데 내가요 원들 배시로 책상을 쳐가면서 고함을 쳐가면서 말이야. 그딴 해라고 지금 시켰어! 내가 그래서 이런 거 잘생겼다고 했잖아! 여러분들이요 그 차장이라는 놈이요 눈도 하나 안 깜빡한 거 내 얼굴 쳐다봐. 딱 쳐다봐. 이 새끼 니 그래봐야 막 우리가 이겨. 이 새끼 그래봐야 뭐 니가 개소리 같은 소리 하지 마. 나는 생각할 거야. 얼마나 싸우는 줄 아세요 현장에서요. 그래가지고 이게 심각해 안 되겠어. 딱 밤이 되는데 생각을 이거는 이슈를 키워야겠다 싶어서 의원들은 쫙 전화 돌렸잖아요. 서울에 있는 의원들 물어보니까 전부 선거 지원한다고 나가 있고 서울 국회의원 대화에 매도 없잖아요. 거기다가 비례대표 매치 있더라고. 빨리 손대요. 중앙선관위 쳐들어가라 그랬지. 그럼 방송 붙였지. 그래가지고 선관위 사무총장 찾아갔더니 안 만나줬어. 그 앞에 너무 싸워. 그래가지고 TV 나오고 밤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거 심각하네. 선거 투표를 못하게 하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을 지지하는 소리 더 늘어났어요. 그게 다 그런 게 전략이에요. 현장에서요 싸우는 거 이거 싸워본 놈이 하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생각밖에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싸워주시면 최고라고 그래서 생각밖에 싸우고 있으니까 최고라고 지금 뭐 교통사고 생기는 고속도로 전체적으로 빨리 가야 된다는데 제 말씀 빨리 마치고 제가 목이 아파서 과음을 끼쳤습니다. 하도 얘기해가지고 감을 안 지수도 됩니다. 됩니다. 양분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저는 지금 우리 청년들 대표도 왔는데 이 말 꼭 전화를 해달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 당을 보면은 지금 오늘만 하는 정치만 하고 당장 내일은 없다. 청년들 보면 이렇게 지금 시선이 시야가 바라봐주고 있는데 정치는 미래를 향해 됩니다. 정치는 미래 세대를 발굴하고 마스크 좀 벗고 하면 잘안 들리네. 안 들리니까 잘라야겠습니다. 우리 그 이준석 대표를 보면은 보수 우파를 가장한 땡분 청년입니다. 그냥.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당은 우리 청년들을 배척하지 말고 지혜 있고 좀 이렇게 유능한 그런 청년들을 갖다가 조합해서 모아서 이들에게도 이렇게 소리를 목소리 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꼭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이 말씀을 제가 작년 1년 동안 어떻게 보십니까? 다 그거 알아서 우리 청년들한테 뒤에 서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예. 여기 김청인장 이 처음 조직을 잘하기 인쇄를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진희 위원장도 아주 대단한 분들이라 조직에 이상이 너무 시간 사연 직관량 이쪽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고모님, 이쪽으로 가야 돼. 자, 저리로 가세요. 쭉쭉 사진 찍지. 그걸로 하면 사진 안 앞에 돼. 약간 좀 앉아주시면 돼요. 예. 저로. 읽겠습니다. 하나, 둘. 자 파이팅. 자, 아이디어 가겠습니다. 화이팅! 파이팅.